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약간 쌀쌀하죠. 좀 건강 잘 챙기시면서 주어진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해봅시다. 오늘 111페이지 기본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상 중요한 개혁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계획 중 정말 중요한 계획이 도시 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걸로 결정해서 우리의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약자로 뭐라 합니까? 약자로. 그래. 용용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랬죠.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 있다면 그냥 그날 배웠던 거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순환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니까 다음에 1월달, 2월달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터득 됩니다.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 용도지역의 정을 하게 되고요. 또 2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3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해 나갑니다. 이 용도구역은 개수가 5개 있죠. 이 4개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신설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해서 바로 5개 있다고 그랬죠. 개, 시, 수, 도, 입 이것들을 지정 변경도 도시 근거로 결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정화 변경도 그렇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렇죠. 계획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에 하는데요.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걸 하게 될 때도 도시 근거로 결정해서 합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것도 도시 근거로 결정해서 하죠. 5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 또는 변경도 도시 근거로 결정하고 이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 장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성하겠다 라는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데요. 이 계획도 도시 근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1번 용도지구, 2번 용도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 보호구역, 도시항공 고구역, 그 다음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은 바로 이 3번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과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저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행 절차는 다른 법인 도시개발법 제2편 다른 법인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편에 별도로 그 시행 절차가 상세히 규율되어 있기에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므로 국토계획법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몇 번이요? 4번. 사업은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 오늘은 지금 이거 5번
이거하고 이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번을 먼저 보겠는데 5번이 111페이지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면 123페이지 기반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12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123페이지 보고 계시죠? 기반시설 이런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111페이지 보죠. 11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이 공법,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첫 술에 배불리 마음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걸 다 하려고 하면 그건 과욕이에요. 과욕. 알겠죠? 그래서 그때 그냥 편하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 정도를 좀 익혀오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동시에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저도 그렇게 전달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양을 전달하면 소화 불량에 걸립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큰 줄기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잡아서 진행할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하게 될 때 우리의 토지에다 정합니다. 지정. 그래 모 장소에다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요. 주로 이 장소 개발을 하게 될 때 또는 정비를 하게 될 때 보다 상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장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미리 그 장소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우리가 할까요? 행정청에서 할까요? 행정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법적으로 누가 하느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를 관장하고 있는 부가 있죠. 그걸 국토교통부로 하고 그 대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됐든 개발의 여지 또 정비의 여지가 있는 곳에 보다 상세하고 구체로 정비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을 약자로 국장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사는 자기 시도 내에 있는 땅에다 정할 수 있어요. 시도사 뜻은 알죠?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하는데 자 특별시장이 있었고 광역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이네들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이네들 급이 같은데 바로 서울특별시장 이 특별시 앞에는 지역의 이름인 서울에 숨어 있고 광역시장 할 때 광역시 앞에는 지역의 이름 6개가 숨어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할 때 특별자치 앞에 지역은 세종이다. 세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할 때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제주. 도지사 할 때 도 앞에는 8개 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이네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데 그네들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땅에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도사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팔도 산하에 있는 여기 도 안에 크고 작고 이 시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
군수도 자기 시 냈다 시장이 군 냈다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 이네들만 지정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111페이지 2번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시장수는 바로 이 지구단의 계획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다라는 게 보여요. 알겠죠? 그래 시험에 나왔네요. 우리 공법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수험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틀려버리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구단의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청장은 지정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뭐 유성구청장 그리고 뭐 중구청장 이런 구청장은 자기 구에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여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얘네들이 이제 지정할 때 계획적으로 정할까요? 무계획적으로 정할까요? 계획적으로 무슨 격으로? 도시 군 가율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 군 가율로 결정해서 한다. 이 도시 군가율로 결정해서 딱 지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이렇게 알린다. 이걸 고시라고 하죠. 알리고 볼시. 그래 이렇게 고시하고 나서 이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쁘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 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고 그 계획이 결정나면 그 계획대로만 이 장소가 예쁘게 개발과 그리고 정비를 통해서 조성되는데 이 장소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든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 이 봐봐요. 이 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은 이 구역이 지정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때 이 계획을 만들 때에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포함해도 되는 내용을 임의적 포함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의적 포함령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시험 공부로서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알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필수 포함령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여기 보세요. 이 구역 바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그때 이 지구단을 만들 때는 이 장소에 들어설 도로 여기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 규모는 여기 뭐 12차선 뭐 여기 8차선 이런 걸 정해줍니다. 그리고 공원은 여기다 배치하겠다. 규모는 얼마다? 터미널은 여기다 배치하겠다. 뭐 청사는 여기다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리고 규모는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 자 그래 이 두 가지를 꼭 포함시켰는데 보세요. 첫째 기반시설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기반시설은 배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 고시해 줍니다. 알겠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이 장소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 이 블럭에는 바로 아파트만 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걸 못 들어간다. 여기는 공공시설인 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뭐 여기 파출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뭐 공공시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의료시설인 병원만 들어가도록 하겠다. 여기는 단독주택만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 구역 안에 들어설 이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주게 됩니다. 건축물로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용도를 이걸 용도를 제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용도하고
그 건축물 용도 그리고 바로 이 건축물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에 적용하게 될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될 높이의 최고 한도 그리고 최저 한도 이것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 고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 이 계획이 딱 결정되면 이 결정 이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계획을 결정 고시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결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결정할까요? 계획적으로 결정할까요? 그것도 역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요. 도시 군 관리는 구속적 계획이거든. 그래서 이게 한번 딱 결정고시 되면 이 계획의 내용들만 이 장소가 조성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해서 고시해줬다.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돼 있다. 여기서 뭐 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그와 관련된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결정해서 알려준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이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3년 이내에 결정 고시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년에 이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자면 이 구역은 지정했던 것이 없어진다. 이걸 효력을 이렇게 된다. 실효 이렇게 해요. 일단 3년이라는 수치는 좀 이럴 때 하나씩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3년 아주 중요해. 만약 3년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자면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자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 군관리 결정은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어서 실효되어서 이 구역은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3년에 이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되고요. 이 계획은 이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땅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을 진다. 그러면 그들은 입업자가 되는 겁니다. 입업자는 이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 계획에 반하게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입업자로서 조치가 있게 돼요.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어요. 위반자는 바로 잡아갑니다. 잡아다가 처벌하는데 아주 그 벌칙이 세요. 벌이 세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계획에 반하게 이용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천, 2년, 2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징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징역은 자유를 박탈하고 바로 강제 노역에 처합니다. 이를 강제로 법조로 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역은 좀 힘든 그 감옥살이가 되겠습니다. 금고하고 달라요. 금고라고 하는 게 있고 징역이라는 게 있는데 금고는 강제 노역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만 박탈시켜서 교도했었다 바로 집어넣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 아무튼 2년 이하 징역들은 2천만 원의 벌금 찬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을 지정해 나갈 때 주로 어디다 지정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아무 데다 지정한 게 아니고 그 토지의 특성상 이가 할 수 있는 땅,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정비의 여지가 있는 땅에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보존을 세게 할 저기 여기 도시 안에 어디 산꼭대기가 있다. 산꼭대기는 이렇게 개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산꼭대기 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시청 일대를 예쁘게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성해 놨는데 이 장소들이 다 이거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가지고 여기다 청사 넣는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런 건물 들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다 계획적으로 했던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개발 의지가 있는 곳, 정비할 수 있는 곳에 하지 저 보전성이 센 땅에 따라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네들이 지정권을 행사하게 될 때 어디다 지정해서 이걸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 지정 가능한 장소가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그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땅이 도시 지역일 수도 있고 그 땅이 도시 지역이 아닌 땅일 수도 있다. 여기 봐봐요. 전국토. 이게 전국토. 이게 전국토죠. 전국토는 이렇게 변형시켰다 합시다. 변형시켜가지고 크게 몇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도. 알죠? 몇 가지요? 사용도. 그래 여기는 개발해서 이용해도 됩니다라는 도시역이 있고 여기는 보존하도록 합니다라는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는 완충지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뭐가 있을까요? 관리지역이 있다. 관리지역. 그리고 여기 이 도시역은 다시 크게 네 가지로 세 번 지정해 주게 되죠. 네 가지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다. 오, 좋아요. 그래 주거적이 있고 주택 개발해서 써도 된다. 상가 건물 개발해서 써도 된다. 공장 건축해서 써도 된다. 개발해라. 개발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녹지역은 개발의 보전이에요. 보전이죠. 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네 가지로 세분되어지는데 네 가지 중 세 가지 지역은 개발을 정말 해도 된다 법적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는 땅. 녹지역 보전해라 되도 이렇게 이해하시고 관리적도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요. 세 가지가 뭐 있을까요? 세 가지 이렇게 도시적 근교 있는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 근교 있는 관리적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적 근교 있는 관리적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세분된다. 그랬죠. 그래 도시적으로 편입의 예상면을 주어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저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획 관리죠. 농림적에 준하여 바로 관리가 필요할 때 저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생산 관리죠.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에 있는 것은 뭘로 세분할까요? 보전 관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국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쪽 블럭을 도시적이라고 하고 알겠죠? 이쪽 블럭은 도시적이 아닌 적 이렇게 해요.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다 정한다? 개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도시적이라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녹지역은 쉽게 지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 봐보세요. 녹지역은 개발 용도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녹지에 있던 땅을 주거로 변경해 준다든가 주거적 상업적으로 변경한다든가 공업적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도시적 예허적은 여기 봐봐요. 도시적 예허적 바꿔적 도시가 아니죠. 여기 보전 생산 계획 농림 자연 보전적 다섯 가지가 있겠는데 다섯 가지 적 중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고 있는 용도적은 무슨 적일까요? 계획과적. 무슨 적? 계획과적. 그래서 계획과적은 또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십시오. 자, 그래 이제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은 바로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등을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자, 임의적 지정 찾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인데 다음에 1부터 12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일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줄 거 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걸 임의적 그래. 임의적. 그래 꼭 지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1번 용도주구. 용도주가 총 9개 있거든. 몇 개 있다? 9개. 그래 9개 중 개발의 여지, 정비의 여지 이런 곳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어요. 거기 써놨죠. 경관주구, 미관주구. 그때 미관주구는 지워버려요.
미관증으로 지워버리고 없어질 거니까 지워버리고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니까 미리 지워버리고 경관 주고 고도 주고 방화 주고 방제 주고 보호 주고 시설 보호 주고 할 때 시설 보호 주도 삭제버려요. 시설 보호 주고도 없어지니까 삭제하고 그 다음에 칠학 주고 개발침 주고 특정 용도 제한 주고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게 있는데 거기다 하나 써버리세요. 거기다 복합 용도 주고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몇 개로 줄어들고 바뀌느냐 9개로 줄어들고 바뀝니다. 명칭이. 그래 경관 주고 그 다음에 고도 주고 방화 주고 방제 주고 보호 주고 그 다음에 칠학 주고 개발 징 주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주고 복합 용도주가 있는데 이런 용도 주구에 딱 꼭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에 칠학주구로 지정이 돼 있다 합시다. 칠학주구다라고 지정돼 있다면 여기에다 지구단위 객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넘어가고 3번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택지개발지구도 지정할 수 있고 대종사업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구들 구역들은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죠. 이거 다 뭐 하려고 지금 지정된 곳일까요? 개발하려고 정비하려고. 이해돼요? 그런 데다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정도 보시고 8번 봐봐요. 8번 보면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격 공원 찾았나요? 도시장 공격 공원 이런 곳에서 뭐가 돼야 지정할 수 있냐? 해제 때 한번 딱 체크하고 녹지역에서 무슨 조로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냐? 주거적 상업적 공유로 변경된 구역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통과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113페이지 2번 봅시다. 큰 2번 오른쪽 건너와요. 근데 이제 꼭 지정을 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있어요. 큰 2번 113페이지 의무적 지정 대상지를 보면은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거예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걸 의무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디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지역? 10년. 그래 이렇게 정비구역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정비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다. 사업이 끝났다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될 건데 이렇게 이게 탄생되어서 10년 지나면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이 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약자로 정택 10년 이렇게 약자로 그래요. 뭐라고요? 정택 10년. 무슨 장소에서 사업이 끝나면 10년 지났을 때 바로 꼭 지정해둔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이걸 약자로 뭘 한다고요? 정택 10년 이렇게 자주 해두셔. 언젠가 다 우리가 머리에다 내야 되는데 그냥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정택 10년 정택 10년 지정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공원 체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됐다. 해제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면적이 10만이 아니라 30만으로 해제됐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이에요. 그래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제되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이 되는데 30만 이상으로 풀렸다 해제됐다 그러면 조그만 그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보아서 예쁘게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꼭 지정한다. 그 장소 어디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다. 여기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해제를 항상 풀린다 그 말이에요. 풀려. 자 그래 시공 해제 30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녹지적 있던 땅 아까 이렇게 녹지적 있던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변경을 시됐다 그러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지는데 그때 변경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무로 지정하고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녹지역에서 무슨 쪽으로 변경될 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로 변경됐냐? 30만이다 이거 30만. 그랬을 때는 의무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3번 도시적 예후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 찾았나요? 자, 도시적 예후지역을 제가 읽고 하면 줄 거 봐요. 도시적 예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까지만 줄 거예요. 지정하려는 경우 할 때 하려는 경우 놔놓고 지정까지만 줄 거예요. 줄 건나요? 밑에다 써버려. 할 수 있다. 그래 도시적 예후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부터 하셔.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겠어? 자, 아까 봐봐요. 아까 도시적에 있다만 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적이 아닌 척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있다부터 하셔. 없다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래 도시적 예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는데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어디냐? 1번 계획관리지역 줄 것이고 계획관리지역 찾아서 줄 것이고 계획관리지역. 넘어가서 2번 개발진흥지구 줄 거예요. 크게 제목만 봐요. 개발진흥지구 줄 거예요. 가로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지역 그따만 줄 거예요. 제목만 받으셔. 그래 이 도시적 예후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는데 크게 보니까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도시적 예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하나, 이 계획관리지역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 1차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용도죠. 그 위에다 중첩 지정해서 용도지구를 정해 나갈 수 있는데 용도지구 2차. 그래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적 예후지역에 있는 땅 용도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관리니 보존관리, 농림, 자연 보존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부 땅에다가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야 여기는 개발해도 돼 라고 할 때는 이걸 지정해주면 돼요.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근데 도시적 예후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면 그 땅은 개발해도 된다는 땅이니까 그 땅 바로 지구단위를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첫째 계획관리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둘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장소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컨대 여기 농림지역을 지정할 때 여기에다가 취락이 있기에 취락지구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근데 이 취락을 정비하고자 여기다 정해줬는데 취락지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뭐 일부는 또 자식들 따라서 가셔버리고 마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민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취락지구는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든. 그래 이 취락지구를 용도지구로 하는데 이걸 지정을 해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취락지구를 없애버리고 대신 이 동네를 좀 깔끔하게 구체적이고 상사의 개발을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먼저 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걸 용도지구 폐지된 장소, 용도지구 폐지된 장소, 용도지구 폐지된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행위자의 건을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장소로서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로 3번은 그거니까 가볍게 읽어보셔요. 자, 그래 이번 코스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돼요. 도시적 예후지역에 따라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장소가 있다면 거기다 지정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장소, 용도지구 폐지된 장소로서 그 지구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 있다면 그때도 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11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나와있죠. 찾았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내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게 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번과 5번 사항을 포함한 몇 이상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 둘 이상 어마어마 중요표. 둘 이상이 포함된다. 3과 5. 3과 5를 체크해요. 3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반시설 배치규모 그 말 찾고 그것만 찾고 딱 기반시설 배치규모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채관도, 제조한도 쫙 줄 거예요. 이것은 필수 포함능이다 그러는 거죠.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지. 한참 넘어가시고 20페이지, 120페이지 넘어가고 121페이지도 넘어가요. 한참 넘어가면 어디 가느냐? 122페이지 나올 거요. 120페이지 4번 그리고 제일로 첫째 줄 봐봐요. 건축자는 완화 범위 찾았나요? 그 밑으로 그냥 내려가세요. 큰 4번을 건너뛰어서 1번 봐봐요. 1번 중요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한 도시 군관리계 결정으로부터 몇 년이네? 3년 찾았나요? 그 수치 중요표에 3년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도시 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3년 다음 날 딱 포인트 딱 잡아요. 122페이지 찾았나요? 가로 1번 찾았죠? 3년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을 건너뛰어서 찾았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여기 이 안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 정도 보셔요. 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써요. 이를 위반하면 써봐. 이를 위반하면 몇 년 몇 차 아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 써놔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로 갑니다. 123페이지. 자, 우리는 이걸 정리해봤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를 공부했고 이제 이쪽 파트로 가려고 그래요. 기반설 설치 정비 계략. 자, 저기에서 기반설 한 말이 나오는데 123페이지 보면 큰 2번 기반시설 뜻이 나오죠.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기반시설 용어가 나면 이 박스에 있는 시설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뜻이거든. 그래서 기반시설이 뭐예요? 라고 나한테 묻지 마요. 그냥 이게 뜻이니까. 알겠죠? 이걸 제가 다 말하겠어요. 뜻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걸 말하구나 이렇게. 그래, 이 기반시설한 것은 50개가 넘어요. 기반시설한 것은 몇 개 넘는다고요? 50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도로, 공원, 광장, 뭐 학교,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게 기반시설을 하는 거예요. 법에서. 기반시설. 그 종류가 50개 넘거든. 뜻이야 뜻. 야 기반시설 뭐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게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 이 기반시설도 그 종류가 많기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7개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이거다.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유통공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있다.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있다. 환경기술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이거 있다. 이렇게 크게 7가지 나오고 있거든. 그래 방제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런 거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께서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것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4가지를 꼭 환경기초시설이다라고 암기를 해야 돼요. 2번 나왔거든. 올해는 보건위생시설을 물어봤고요. 이 표에서 올해도 한 문제, 작년에도 한 문제, 재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어요. 이 표에서. 이 표는 아주 기본적인 표거든. 공법 공부할 때. 그래 마음 같아서는 한 5번 써보는 거 좋은데 한 번 정도는 써보시는 거 좋습니다. 최소한 한 번 써보세요.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한 번 꼭 써오세요. 한 번. 너무 많이 쓰면 힘드시니까 한 번은 꼭 써오셔요. 써봐야 머릿속에 좀 남아요. 그냥 눈으로 하면 안 돼요.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용어들 다 생소하니까 꼭 한 번 써오셔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기반시설한 다음의 시설만 한다 해놓고 그대로 박스. 예? 그중에 환경기초시설을 먼저 보겠는데 환경기초시설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5개밖에 안 돼요. 짝치가 중요하거든. 우리 인간들이 물질을 쓰고 버리게 될 때 아무 데다 막 버리도록 방치해버린다. 그러면 환경오염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쓰고 버리게 될 물질은 여기다 버리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인데
여러분이 물을 쓰고 버릴 때 어디다 버리게 되냐? 하천에다 버리면 안 돼요. 하수도로 집어넣어서 버리는 겁니다. 하수도. 하수도. 하천은 그래서 환경기초설이 아니에요. 하천은 바로 방제시설에 해당해요. 하천. 보고 계신가요? 하천은 어디에 허용한다고요? 방제시설. 방제 뜻은 뭐냐면은 방제를 풀어서 말하면 재해 예방이에요. 재해 예방. 그렇죠? 방제가 뭐다고요?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는 뭐 풍수해, 산사태, 지방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해를 예방한다. 이걸 방제라는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피해를 여름에 장맛비가 막 넘쳐르면 물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 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제 시설을 분류하고 있지 하천은 환경 기초시설은 아니다. 이걸 꼭 아시고 하수도가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로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 말고 물 빼고 일반적인 물질을 쓰고 버릴 때 어디다 버리도록 조치를 해야 되냐? 전국적으로 폐기물질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에서도 자동차만은 폐차장으로 보내요. 폐차장.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질설,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수질 오염 방지설도 역시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드렸던 프린트물 거기에 보면 문제를 드렸을 건데요. 10몇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꼭 좀 써오십시오. 그것도. 그냥 여러분은 이 자료 가져가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볼 시간도 없고 그럴 건데 쓰는 게 좋아요. 거기 가로넣기도 좀 써보시고 자꾸 써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합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그 문제를 좀 잘 풀어보시고 환경 기초설은 몇 가지가 있는가? 4개밖에 없다. 4개 따다다다 해버려야 돼.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시설, 수질오염 방지설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설이 있을 거래요. 보건위생설은 바로 그 종류가 많죠. 보건위생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 숨쉬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과 그 시설 이용하고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뜨지 않겠습니까? 뜨게 될 때 이용되는 시설들을 보건위생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했던 가축들도 이 세상을 뜨게 될 때 그 시설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보건위생시설로 묶어놓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종합의료시설이 있죠.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 이용하다 이제 한계 측면에 우리도 사라집니다. 살아갈 때 아무 데서 사라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을 거쳐서 가고 그 다음에 봉안시설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수목장 이런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이 가축 같은 돼지, 소 이런 것들은 도축장으로 가요. 도축장. 그리고 닭은 독에 걸려서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우리하고 함께했던 가축들이 사라질 때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 하냐? 보건위생시설 해요. 아무 데서나 그냥 사라지게 방치하면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확산돼서 살아있는 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보건위생시설이다. 보건위생시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지시설은 재해를 예방하자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로서 하천, 저수치, 유수치, 방화설비, 방지설비, 방화설비, 그 다음에 방사설비 쭉쭉 있죠. 그 화재를 예방한다. 방화설비, 그 다음에 방조, 뭐 이렇게 방사 이런 게 있죠. 사가 모래사자, 모래피해. 그리고 바다에서 넘쳐 흐르는 물 넘쳐나지 못하도록 해서 만들어놓고 있는 방조설비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방제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오. 사방설비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셔요. 교통시설 한번 볼까? 교통시설로는 도로, 철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관광시설로는 공원, 광장, 녹지 같은 게 있구나. 유통공업시설로는 뭐 수도, 그 다음에 공동구 이런 게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로는 학교 공공정사 등이 있구나. 이 정도를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넘어가도 되고요. 124페이지 큰 2번 봐봐요. 자동차 정류장이 있죠. 찾았나요? 자동차 정류장은 6개를 말해요. 몇 개를 말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2번 자동차 정류장. 이 자동차 정류장을 6개로 세분할 수 있어요. 명칭을. 그래 자동차 정류장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요? 6개. 그거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도 있고 화물 터미널도 있고 공용 차고지도 있고 공동 차고지도 있고 화물 자동차 휴게소도 있고 복합 환승센터도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자동차 정류장에 속한다. 그래. 이것도 작년 재정에 한 번 나왔네요. 가볍게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시 군객 시설의 설치가 나와 있죠.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죠.